자, 마지막 조합 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경우의 수랑 순열까지 해가지고 고등 버전의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일단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경우의 수 따졌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같은 자격이냐 다른 자격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셈에 있어서 나누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직결이 됐었단 말이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순열은 같은 자격의 대표, 다시 말하면 다른 자격의 대표일 때만 계산하는 것을 주로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나누기 계산하는 게 전혀 없었죠. 근데 조합에서는 같은 자격의 대표인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우리가 나누기를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단 말이지. 그런 계산 과정을 이번에 고등 버전으로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책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요 멘트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자, 않고 알게를 고르는 것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순서를 생각한다 이런 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미 잠깐 학습을 했는데 우리 집합과 명제했을 때 집합에서 잘 봐라, 순서가 무슨 뜻일까를 좀 해석해야 돼. 자, 다시 말하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의미 차이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대표적으로 뭐를 공부했냐면 순서쌍하고 비순서쌍이라는 거 우리가 집합과 명제에서 이미 따졌었죠. 자, 순서쌍은 뭐였어요? 우리 함수에서 몇 컴마 몇, 이게 순서쌍이라고 보통 불렀지. 자, 그래서 1,2라는 좌표하고 2,1은 어느 같은 점이야 다른 점이야? 다른 좌표잖아. 그래서 다른 점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라고 취급을 했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게 비순서쌍이라고 우리가 집합 표현했을 때 원소연화율법의 대표기호 중괄호가 아니죠? 비순서쌍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얘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1, 2를 원소로 갖는 애랑 2, 1을 원소로 갖는 애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집합이었지? 그래서 원소연화율법 할 때는 숫자 같은 경우는 크기 순으로 나열을 보통 했었단 말이야. 맞습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집합 취급을 했었단 말이야. 한 개예요. 자, 그래서 얘는 2개가 아니라 1개 취급을 했었죠. 자,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순서 생각의 차이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자, 위에 거는 순서 생각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1, 2순위랑 2, 1순위랑 다른 취급한 거잖아. 그럼 순서를 고려를 절대 안 한 거죠. 근데 아래 거는 1, 2랑 2, 1이랑 순서가 다르지만 같은 거 취급을 했으니까 순서를 어느 정도 따진 거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자격이나 다른 자격이나 얘기했을 때 뭐였어요? 같은 자격인 경우에는 나누기를 해버려서 빼버렸잖아. 근데 얘도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녀석 취급을 하다 보니까 나누기 2를 한 거죠? 2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나누기 2에서 1개가 된 거잖아. 자, 따라서 다른 자격이 아니라 같은 자격인 경우처럼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냐 무슨 말하는지. 자, 그래서 사실 니네가 중학교 때 경우에서 공부했을 때에도 같은 자격일 때가 아무래도 다른 자격보다는 좀 따지는 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다. 알았나? 나누기를 뭐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녀석이 같은 자격 문제인가 다른 자격 문제인가에 대한 헷갈림들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에서의 표기법 마찬가지로 우리 순열에서 좀 얘기할 건데, 자, 조합을 영어 단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앞글자가 C지. 그래서 표기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N이라고 쓰고요. 순열했을 때 NPR이라고 썼잖아. 그럼 그 P 자리에 C로만 이렇게 바꾸면 돼. 그래서 N명 중에 R명을 뽑는다 라고 해석해서 NCR이라고 읽어요. 자,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조합기호로서 쓸 거야.
자, 알겠죠? 그냥 기호니까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잘 봐라. 차이점을 이제 좀 순열하고 비교를 하면서 학습을 해야 돼. 잘 봐라. 보시면 자, 숫자를 내가 한 몇 개 만들어 봤다. 5명 중에서 자, 아까 앞에 수별 문제 풀다가 비슷한 거 있었죠? 반장, 회장, 서기를 뽑으래.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거지? 그럼 우리가 숫자로 따졌을 때 중학교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풀기로 했어? 5, P, 3이라고 썼잖아. 이게 순열일 때 했던 거죠. 핵심은 이거야. 다른 자격 뽑을 때. 자, 됐어요? 근데 5명 중에서 개주 대표 3명을 뽑으래. 자, 개주 대표 3명이라는 얘기는 다른 자격이 아니라 같은 자격이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숫자 어떻게 쓰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쓴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눴어요? 자격, 같은 자격 3명인 경우에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었죠. 중학교 때 풀이가. 맞나? 야,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잘 들어라. 이거 쓰면서 이제 기호에 대한 학습을 좀 할 거예요. 자, 방금 내가 한 거를 지금 오늘 공부한 표현을 빌리면 5, C, 3인 거 이해됐나? 앞에 잘 보세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식을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지. 자,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거 포함해서 배웠던 표현들을 여기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자. 분모는 1부터 3까지 곱했죠. 그럼 3팩토리얼이지. 분자는 뭐라고 쓸래? 5, 4, 3 곱한 거 뭐였어? 5P3이지. 5P3이지. 그래서 5P3이라고 계산했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항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집중해라. 늦게 들어와서 집중해야죠. 조합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무조건 조합기호 있는 문제는 순열기호로 바꿔서 풀게 됩니다. 알겠냐? 그러면 풀이 과정에 하나 더 넣는 거야.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써가지고 답을 내. 중학교 때는 이거만 썼잖아. 자, 알겠나? 이렇게 기호를 하나씩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물론 10가지가 계산이 됩니다. 자, 됐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공식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계산하는 과정. 자, N, C, R이라고 써있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대박.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뭐하다 두개 들어오는 거야? 너 지금? 이거 하고 끝내야지. 쉬는 시간 끝났잖아. 개인적인 일은 쉬는 시간 때 해결을 하든지 안 되면은 수업 끝나고 해. 알겠어? 니네 둘만한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겠어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자, 보자.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 보면서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있는 이게 3팩토리얼이 되잖아요. 뭐 3이 뭐냐면 여기 있는 3에다가 팩토리얼 기호치면 되나? 그래서 여기 있는 R에다가 자, R 팩토리얼이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됐어요? 자, C에서 P로만 바뀐 거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N, P, R이라고 이렇게 기호만 바꾸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거에 따르면 아까 니네가 이거 증명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봤었다. NPR을 기호를 어떻게 바꿨어? NPR 기호 어떻게 바꿨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바꿨었죠? 그럼 이거를 저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번분수 처리가 돼서 이거랑 요거 곱한 게 분모로 내려가지. 그래서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어떻게 되는 거냐?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훈련이 좀 돼야 돼. 근데 아직은 처음에 이걸 바로 팍 바꾸는 건 좀 안 되니까 좀 단계 거쳐가지고 하는 거를 일단은 좀 연습을 하세요. 아직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또 특징을 하나 우리 살펴볼 건데, 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잠깐 저번 거 얘기 좀 해보자. 저번에 우리 순열 공부했을 때
증명 한번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NP0하고 NPN하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하고 그냥 수학적인 정의 때문에 그냥 암기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자 요거 1이었죠. 그 다음에 요것도 1이었죠. 그 다음에 NPN은 그냥 N 팩토리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지. 자 기억나냐? 무슨 얘기인지? 자 요거 저번에 순열 때 했던 건데 자 요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숫자를 몇 개 대입해서 NCR에서 만들어지는 뭔가 새로운 숫자에 대한 좀 정의를 암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할게. 첫 번째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요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팩토리얼 분의 NP 0 되는 거 맞냐? 그럼 0 팩토리얼은 1이고 NP0도 1이니까 계산 결과 값이 어떻게 돼? 1이죠. 근데 잘 봐라. 아래다가 0을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넣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관계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NC0이라고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니? 그거 자체가 답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온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거 쉽지? NP0이나 NC0이나 1이래. 암기하면 되고. 알겠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아래다가 n을 대입하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 분의 npn 되는 거 맞냐? 네, npn이 n 팩토리얼이죠. 따라서 분자분모 숫자가 똑같아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1이 돼. 자 그럼 마찬가지 아래다가 n을 집어넣었으니까 ncn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것도 계산했을 때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NPN일 때랑 NCN일 때랑 좀 다른 거야. 자, 알겠죠? 자, 계속합니다. 보면 자, 조합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잘 보십시오. 계산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시설을 통해서 하나 알아낼 수가 있는 되게 단순한 잘 볼래? 5명 중에서 계주대표를 중학교 문제예요. 3명을 그냥 뽑았어요. 같은 자리에 3명 뽑는 거죠. 그러면 고등 버전에 의하면 5P3이 아니라 5C3이라고 쓰겠다. 오케이? 근데 숫자를 계산해봐.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자 3명의 같은 자리의 대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0이라고 나와. 됐니? 자 근데 이거를 다른 걸 물어봤어. 5명 중에서 계주 대표를 이번엔 2명을 한번 뽑아봤어. 그럼 당연히 표기법상으로는 5C2가 되겠죠? 그럼 얘도 계산해보면 근데 똑같이 10이 나와. 자, 봐라.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바꿔볼게. 6명 중에서 이번엔 4명을 뽑아봤어요. 자, 그럼 당연히 표기법상 6C4가 되겠죠. 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6명 중에서 근데 이번에 계주대표를 2명만 한번 뽑아봤어. 그럼 당연히 표기법은 6C2가 되겠지. 근데 계산하면 둘 다 15가 나와. 자, 값이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일단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럼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계산상의 편의성으로 왜 적용하는지까지만 이해하면 된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이 식을 써보시면 안 돼. 이거 쓰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아래 거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아래 거가 위에 거보다 계산이 훨씬 편하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공식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거고 계산의 편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사실 제일 많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산값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아래 방식대로 계산해도 답이 나온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뭔가 규칙을 한번 찾아본 거야. 그거 잘 볼래? 이런 겁니다. 5C3 계산한 거 계산해봤더니 10이 나왔는데 아래 거 50이면 5에서 C2가 됐잖아. 근데 여기 있는 2가 하필이면 특징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동그라미에서 네모를 뺀 거가 세모야. 얘도 봐봐라. 동그라미에서 네모를 뺀 게 600이 4니까 2가 되지. 이게 모든 조합 문제에서 똑같은 규칙성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찾아낸 거야. 자,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냥 계산 공식이라고요, 여러분. 자, 만약에 N, C, R이라는 걸 계산하고 싶은데 얘가 너무 계산이 복잡해요. 그럼 차선책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은 그대로죠? 안 바뀌죠? 그래서 N은 그대로 쓰고요. 새롭게 온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썼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신 뭐를 쓸 수 있냐면 N 마이너스 R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답이 똑같다 라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배우느냐? 잘 볼래? 만약에 니네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자, 100명 중에서 98명의 같은 적용의 대표를 뽑아버려요. 100명 중에. 그러면 100, C, 98이잖아. 야, 말로 상상해봐봐. 뭐로 나눠요? 100부터 98개의 숫자를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럼 100부터 3까지 곱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뭘로 나눠야 돼? 98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계산이 아무래도 짜증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한 경우에는 바꾼다. 어떻게?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 뺀 2를 써가지고 대신 계산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자, 단순히 그냥 계산의 편리성입니다. 딴 거 없어요. 자, 알겠습니까?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지금 한 게 사실 내가 그냥 문제로서 증명을 간접적으로 해드린 건데 식으로서도 증명하는 게 가능해. 잘 보십시오. N, C, 잘 들어. 결국에는 내가 만든 거의 결론이 이거 아니야? 이거랑 계산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우리 순열 문제 중에 증명 문제 꽤 많았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지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 자, 내가 아까 지금 계산하면서 지워버렸는데 잘 보십시오. 아직 안 외웠으니까. 자, 써보자. N, C, N-R을 변형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내가 써준 건 이거였지. NCR을 아까 어떻게 바꿨어? 자, 단계 거쳐보자. 얘는 숫자가 어떻게 됐었어요?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거였지. 아까 썼던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쓸 때, 자, 분모에다가 뭐를 써? 요거를 그리고 그거 바꿔야지. 하나 안 바꿨다. 얘를 팩토리얼을 바꾸면 이거 바꾼 게 뭐였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였잖아. 그래서 번분수 처리된 게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였단 말이야. 이해만 하면 된다. 아직은 외울 수 없다. 쓰면서 나중에 학습하면서 외우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를 여기에다 맞춰서 바로 바꿔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세요. R 팩토리얼이니까 요거 팩토리얼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이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지.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어. N 마이너스 N 플러스 R 되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5 처리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야? 앞에 거 팩토리얼. 그럼 앞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R이 날라가지? N이냐? N이거든. 뒷반사가 돼서 안 보였다. N이 날라가니까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이 분모가 돼버렸죠? 근데 그게 이거랑 똑같잖아. 분자도 똑같잖아. 그럼 뭐라고 정리하면 돼? 이거야. 그냥 식으로서 증명이 돼. 알겠죠? 근데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제로서 설명을 먼저 해준 거라고. 알겠지? 이거 증명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있다. 자, 그래서 이게 NCR과 같다라는 게 식으로서 증명이 된다고. 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럼 보자. 연습 한번 이걸 계산하는 연습 몇 개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우리 수련했을 때 방정식 비스무리한 거 여기 풀어봤잖아. 자, 그때 n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해보자. 그럼 일단 따져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봐라. 내가 아까 NCR 쓰면서 따로 범위에 대한 언급을 안 했는데, 잘 보면 이거 순열로 바꾸면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 R 팩토리얼 분의 N, P, R이라고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변의 이것도 R 팩토리얼 분의 N, P, R 이렇게 N, P, R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우리 순열 공부했을 때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 대성관계 기억나요? 5가 여기 있는 숫자보다 클 수는 없었죠. 같은 건 가능했죠. 왜? 3명 중에 5명을 뽑아? 말도 안 되잖아.
5명 중에 5명 뽑는 거 되잖아. 자, 따라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n에 대한 범위를 원래는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거에 따라서 n 자체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당연히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 자체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의 n의 범위다. 자, 됐어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암산하죠. 5, 4, 3일이고 3이 1이니까 3이 1 날라가지? 그럼 여기 5 곱하기 3, 여기 5 곱하기 4만 남죠? 자, 이게 됐어요? 그걸 일로 넘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NPR 구조니까 한 줄 내려가게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때 5까지 곱해 총 5개의 숫자 나열해야 되니까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N-4까지 나열하면 되죠. 이게 좌변이죠.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 있는 20이 넘어왔어요. 20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까지만 곱하면 돼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순열할 때 우리 같은 숫자 있다고 막 날리는 행위를 원래는 막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범위 보고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n 값이 5보다 크다는 얘기는 절대로 이거 0 아니고 이거 0 아니고 이거 0 절대 아니지. 0, 1, 2가 돼야지만 0인데 n이 5보다 크거나 같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약분되는 과정이 얘는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거예요. n-3을 내가 물어놨어요. 자,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n-3 곱하기 n-4는 2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쳐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네. 4, 30 맞네. 마이너스 8. 자,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n 마이너스 8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n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n은 자연수니까 8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칙은 뭐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에요 라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됐죠? 다음 거. 자, 조합을 계산하는 거에 대한 계산 성질을 하나 얘기했고, 자, 이것도 우리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얘는 공식에 대한 암기보다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써주는데 막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내신 대비 2학년 했을 때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접근 아이디어예요. 자, 아까 가로 1번이었고 가로 2번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5명의 학생 A부터 E까지가 있는데, 자, 3명의 같은 자격의 대표를 뽑았어요. 그럼 당연히 OC 3이지. 그쵸?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3명의 자리가 있어. 5명 중에 3명을 뽑는데 3명의 자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맨 앞에 있는 A 학생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냥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 A가 대표로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잖아. 아니, 이 문제는 A가 무조건 뽑혀요가 아니잖아요. 그냥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각을 A 기준에서 바라보면 첫 번째 시각은 이거인 거야. A가 선출이 되는 거야. 대표로서. 그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풀어요? 기억 한번 해보자. 대표 뽑는데 누가 고정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자리 A가 딱 고정을 했어. 그럼 남은 두 자리를 몇 명이 경쟁해? 4명이 경쟁하는 거지. 자, 그래서 4명인데 남은 두 자리를 뽑는 것도 사실 같은 자격이니까 나누기를 했어야 됐단 말이야, 중학교 때. 그럼 그거를 한 큐에 계산하는 게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아니겠냐? 뭐라고 쓰면 돼요? 4명 중에 같은 자격에 대해서 2명 뽑는 거니까 4, C, 2라고 하면 되는 거 이해됐나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A가 안 뽑힐 수도 있잖아. 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세 자리가 텅텅텅 비어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A가 선출이 되지 않았대.
그럼 A는 제외시켜야 되지. 뽑는 인원에서. 뽑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남은 인원 4명 중에서 이번엔 3명을 뽑아야 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왜 따졌어? 원래 이 문제 풀 때 기본 아이디어는 5, C, 3이죠? 근데 그거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눈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원래 계산하고 싶었던 건 5, C, 3이었는데 그거를 뭐랑 뭐를 더했어요? 4C랑 4C, 3하고 더해서 계산해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실제 계산하면 답이 똑같아. 왜? 전체 경우의 수를 A 기준으로 나눠서 분석했지.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나눠서 따지는 거.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보면서 그냥 공식의 구조만 이해를 한번 하자. 나도 사실 이렇게 이게 가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N, C, R인데 쪼개서 분석했잖아. 근데 숫자만 비교해봐봐. 5에서 4가 됐고 4가 됐어요. 그럼 하나 줄어든 거죠? 그래서 N에서 하나 줄어드니까 N-1C가 되고 N-1C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딸려온 숫자가 잘 보십시오. 3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1이 적죠. 그럼 R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1이 적은 거야. 그럼 그거에다가 여기는 3이 그대로 왔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R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따라오면 그냥 분석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이걸 딱 보았을 때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해보면 아무래도 구조가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봅시다.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왜? 집에 갈 때 버리면 안 되냐? 그걸 꼭 같이 그래야 되겠니? 갈 때 버려. 갈 때 버려. 자, 이제 연습할 거야. 오늘 내주는 시험 문제는 숙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요기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처럼 식만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해보자. 자,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4명의 같은 자격의 대표를 뽑는데 위원이라고 할게요. 같은 자격이지 뭐. 자, 근데 한 목차를 좀 나눠봤는데 남자 둘하고 여자 둘을 대표로 뽑아야 돼.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 간단해. 남자 중에 2명 뽑고 여자 중에 2명인데 같은 자격이지. 그러면 남자 6 중에 같은 자격 2명. 콤비네이션 교부실.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 2명 뽑아. 그래서 둘은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배 법칙을 해야겠죠. 자, 연습 하나씩 하는 거야 지금. 자, 계산하면은 15 곱하기 6이라서 90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뽑혀야 된대.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왔으면 뭐가 다 떠올라.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사건은 어떻게 계산해? 이제 고등학교 식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남자가 뽑히건 여자가 뽑히건 10명이잖아 전체. 그럼 10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4명 뽑는 거니까 10C4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거기에서 뭐를 뺀다? 이 녀석의 여사건이니까 적어도 한 명 여자의 반대는 몽땅 다 남자 아니냐. 그래서 남자 6 중에서 몇 명 뽑아요? 같은 자격의 대표 4명을 뽑으면 되겠죠. 간단한 거야, 그냥 표기법.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195만. 야, 시간 없다고 그냥 써주는 거니까 집에서 한 번씩은 좀 써봐라. 알겠지? 꼭 써보세요. 공식 생각하면서 4팩토리얼분의 10P4 바꾸는 연습하라고. 그게 조합 계산할 때 첫 단계야. 알았냐? 딴 거를 막 생각하면 안 돼. 다 써봐야 된다. CF가 1필요 못해요. 아까 써줬잖아. 바꿔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저 계산할 때 그거를 바꾸는 연습을 다 표기 저 문제풀이에 쓰시라고. 써야 된다. 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사실 이런 게 좀 헷갈려. 문제들. 그럼 이걸 전공법을 택하면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반드시 포함이면 자 이거 필기할 필요 없다. 4명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남자 하나 여기 여자 하나 한 명씩 넣어. 그렇지. 그럼 여기 남은 두 자리는 남자 둘 와도 되고 여자 둘 와도 되고 남자 하나 하고 여자 하나 와도 되는 상관없죠. 이미 조건 충족했잖아. 앞에서 남자 여자 채워놨으니까. 근데 내가 말한 것만 해도 3가지잖아. 3개를 따져서 더하기가 좀 귀찮네. 근데 계산을 보다 보면 내가 방금 말한 대로 계산을 하면은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답 계산하기 힘들 수도 있어. 심지어 이건 10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숫자가 크면은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운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얘도 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된다의 여사건을 볼까요? 남자만 4명, 여자만 4명인 거잖아. 그래서 빼면 되죠. 이해됐어요? 2가지만 따지면 되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은 그런 거야. 방금 말한 방식대로 해도 된다. 근데 좀 귀찮으니까 여사건의 개념을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알겠니? 그럼 일단 빼는 대상은 전체 사건에서 빼야겠죠? 못 뺀다고? 남자만 4명, 여자만 4명.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남자 6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6시 4지. 여자 4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4시 4지. 알겠어요? 물론 같은 자격이니까 다 C 컨비니에서 붙인 거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가 194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책에 없어, 이 문제는. 자, 요건 책에 있는 거예요. 남자 6, 여자가 5이 있는데 자, 뭐라고 물어봤냐면 남자 둘, 여자 둘을 뽑아서 같은 자기의 대표를 뽑아서 한 줄 나열하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남자 둘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6명 중에 2명의 같은 자격을 뽑아야겠죠. 여자 5명 중에 마찬가지로 같은 자격 뽑아야 되니까 이거겠죠. 동시에 발생할 거 아니야? 같이 뽑아야 되니까. 맞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걔네들을 한 줄 나열하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서술한 건 뭐예요? 남자 둘, 여자 둘 뽑은 것까지만 쓴 거지. 한 줄 나열은 없었잖아.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4명이 서 있겠네. 그럼 그 4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해야 되니까 4, 3, 1 아니겠냐? 그래서 4팩토리얼까지 곱해야 돼. 자, 알겠어? 무슨 말인지? 계산하면 3600이 나와. 자, 문제만 풀면 됩니다. 딴 거 뭐 개념은 없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A 학생, B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9명의 인원이 있어요. 자, 4명을 뽑았대. 자, 그랬을 때 A, B가 뽑아서 이걸 말을 쓰다 말았다. 자, 근데 A, B가 포함되면서 이웃하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좀 살이 붙었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 한번 해보자. 일단 9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되는데 A, B가 포함돼야 돼. 그 계산을 이렇게 해볼게. 포함된다까지만 한번 계산해볼게. 그럼 이건 똑같잖아. 어디 갔어? 이건 조금 비슷하잖아. A, B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4자리가 있는데 A랑 B를 딱 고정을 하고 그럼 남은 2자리를 몇 명이 경쟁해? 7명이 경쟁하는 거죠. 자, 따라서 7명이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을 뽑는 거를 계산을 먼저 해야겠지. 자,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포함한 거 계산한 거 끝이야. 근데 이웃하게끔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하자. 야, 그럼 여기까지 어쨌든 계산을 해가지고 A, B를 포함한 4명이 배치가 된 거잖아. 근데 그 2명이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문제 아니냐? 2명이 이웃해야 되는데 뭐 했어? 아까 우리 질문 받는 거 많이 했잖아. 한 명씩. 4명이 아니라 3명이죠. 자, 따라서 3명을 한 줄라인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알이지. 근데 A, B가 순서를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2팩토리알까지 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랑 곱하면 돼요? 요거랑 다 곱하면 답이 나온다. 자, 알겠죠? 계산해봐라. 이거 내가 다 만들어준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제 있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오늘 지금 내가 써주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 위주로 하는 거야. 간단한 문제는 안 써줘요. 왜냐면 문제 유형 자체가 특별한 걸 제외하면 중학교 때 한 번씩은 좀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 어지간한 걸 풀 수 있어. 물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경우의 수 자체가 단순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수를 골랐어요. 합한 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이게 왜 조합 문제에 나왔을까요? 서로 다른 두 수를 이렇게 딱 컨택한 거잖아. 그럼 그거 자체가 무슨 얘기야? 곱했다는 사실 자체가 같은 자격이야. 그래서 조합 문제. 알겠습니까? 자, 같은 자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합했을 때 언제 3의 배수가 될까요? 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뽑아온 이유가 요거 분석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합이 3의 배수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선생님들 찍었다? 처음 문제 풀 때 둘 다 3의 배수면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지 않을까? 진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수학적으로 한번 근거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뽑은 숫자가 서로 다른 두 수라고 했잖아. 이거를 처음 뽑은 숫자를 x, 다음 뽑은 숫자 y라고 하면 되고,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의 생각은 둘 다 3의 배수인 경우. 왜 합하면 3의 배수가 될까? 3의 배수란 얘기는 무조건 3 하나는 소인수를 갖고 있죠.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x가 3a라고 생각하고 y를 3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3 무조건 소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숫자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으로 묶이면서 a 플러스 b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더한 결과값이 이거죠. 해석해볼까요? 더한 숫자가 3을 무조건 소인수로 갖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더하는 것도 3의 배수. 하나 찾았다. 그럼 이거 먼저 우리 경우에서 따져보자. 결론은 뭐냐? 둘 다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5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 6, 9, 12, 15 5개죠? 결론은 5개 중에서 3의 배수 15개 중에서 3의 배수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다시 말하면 3의 배수 5개 중에 2개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지.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식은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5, C,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10이에요, 계산하면. 근데 얘만 있지 않다고요. 뭔가 또 있지 않을까요? 저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바로 식을 쓸게. x랑 y를 뽑았다고 했잖아. x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인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음식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y는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번엔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이렇게 되는지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합하면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겠냐? 3a 플러스 3b 더하기 2가 되잖아. 그럼 전체 식이 3으로 안 묶이죠. 아까는 3으로 묶였으니까 더한 결과값이 3의 배수의 의미를 가졌잖아요. 근데 얘는 2가 돼버리니까 3으로 안 묶이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봤더니 3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3으로 묶이지. 자, 그럼 더한 결과값이 이거네. 따라서 약 소인수 3 갖고 있으니까 더한 거 3이거든. 자, 그럼 숫자 형태 판단해 볼까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1부터 15까지 뭐 있습니까?
1, 4, 7, 10, 13 다섯 개지. 몇 개 안 되잖아. 다섯 개지 다섯 개. 잘 들어. x는 내가 방금 말한 다섯 개 중에 반드시 하나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x를 계산하는 경우의 수가 51이야. 얘도 다섯 개지. 계산해보면 2, 5, 8, 11, 13 다섯 개야. 그래서 y에 해당하는 숫자도 다섯 개 중에 반드시 하나를 뽑아야 돼. 물론 두 개 같이 뽑았으니까 경우의 수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25라고 만들어져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해보자. 도형 문제로서도 우리가 많이 나왔는데 잘 보시고 자, 같은 간격으로 지금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으면 정사각형 되는 거야. 자, 됐니? 그렇게 됐을 때 이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풀었던 거야.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를 한번 세봐. 기억나냐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점 찍혀 있어요. 여섯 개 점 중에 4대구 그어가지고 선분 몇 개 만들 수 있어? 막 그것을 셌냐? 어떻게 했어요? 선분을 그는 행위는 6개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골라가지고 자대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내가 그런 걸 제가 이 점에서 이렇게 그으나 이 점에서 이렇게 그으나 같은 선분이지. 중복되죠. 이건 조합이야. 그래서 조합이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은 자격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6개 점 중에서 선분을 고르려면 무조건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중복되니까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NP, 6P2가 아니라 6C2가 된다. 알겠죠? 자, 중학교 때 했던 문제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15라고 나와. 자, 이번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한번 써보자. 자, 이 문제는 사실 직선 개수가 많이 나왔어요. 한번 너무 쉬워서. 직선도 선분과 마찬가지로 점을 일단 2개 골라서 연결해야 되지. 그럼 기본 계산은 6C2랑 똑같은데 선분과 다르게 직선은 선분은 이렇게 그은 거랑 이렇게 그은 게 다른 선분이잖아. 근데 직선은 이렇게 그어서 쭉 연결을 하면은 누구랑 겹쳐? 얘랑 얘랑 그은 거랑 겹치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죠. 심지어 선분은 이렇게 그은 건 다른 선분이지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쭉 연결하면은 기존에서 직선하고 어때요? 똑같아지죠. 겹쳐버리지. 이거 다 빼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겹치는 거를 다 제외시켰단 말이야. 자, 방금 말한 걸 잘 들어. 내가 지금 말한 거의 핵심은 위에 있는 세 점은 세 점 중에 어느 두 점을 골라서 연결해도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져서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녀석들을 몽땅 다 빼요. 콤비네이션 쓰는 건 알겠지? 똑같은 이유야. 그 다음에 그게 아래 라인에서 똑같은 사건이 펼쳐지겠죠. 중복되는 게 수가 얘랑 똑같다. 그래서 요거만큼 곱하기 2를 한 걸 빼. 자, 물론 이거는 숫자 간단하니까 3C2를 계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계산상의 테크닉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해가지고 계산해도 된다고 했다. 기억나죠? 이거 계산할 때 진짜 많이 써 얘들아. 중학할 때. 그래서 수직수를 쓸 때는 3C2지만 계산했을 때는 3C1이라고 계산하면 그냥 3이 나옵니다. 계산이 편해 해보면. 껴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사건에서 빼주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잘 들어라. 3C1을 뺀 게 뭐를 뺐어?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선을 다 뺀 거지. 문제는 원래 하나는 생기잖아. 근데 내가 뺀 거는 뭘 뺀 거야? 다 빼버렸잖아. 곱하기 2에서 다 빼버렸잖아. 모두 뺀 거야? 요 직선도 다 지워버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직선 2개는 보정을 해줘야 돼.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11이 나와요. 자, 그림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점의 개수를 좀 늘려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이번 선분 말고 직선 세잖아요. 선분은 재미가 없어. 쟤처럼 빼볼게. 자, 해보자. 일단 전체 개수는 당연히 점이 총 12개죠. 그러면 12, C, 2겠지. 근데 네, 이렇게 됐는데 12, C, 2가 되는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게 언제 생길까, 겹치는 게 언제 생길까를 생각을 하면은 자, 색깔 구분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요 라인에 있는 네 점 중에 두 점을 골라서 연결하면 똑같은 직선이 생겨버려서 겹칩니다. 근데 방금과 같은 케이스가 요 라인에서도 생기고 요 라인에서도 생겨요. 따라서 일단 노란색 라인에서 겹치는 사건 때문에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를 다 빼버리는데 방금 내가 쓴 4C는 여기에서만 생기는 거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세 군데에서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3한 거를 어떻게 해요? 빼요. 그럼 이거 말고 겹치는 게 또 없나요? 여기 봤을 때 파란색을 잘 봐라. 이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선들이 겹치는 게 생기죠. 얘랑 얘 연결한 거, 얘랑 얘 연결한 거, 얘랑 얘 연결한 거 같은 직선이죠. 맞니? 근데 그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죠. 네 군데도 생기네. 근데 잘 들어야 돼. 또 있어. 대각선도 생각해야죠. 자, 이렇게 대각선은 아니다. 선생님 여기 안 지나가요? 아니, 안 지나가요. 그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잖아. 맞나? 대각선을 정확하게 그었을 때,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아이고 헷갈려. 요렇게도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요. 요렇게도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 요렇게도 생기고, 요렇게까지 총 몇 군데에서 생겨? 8군데에서 생겨. 3개의 점끼리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선이 8군데에서 중복되는 일이 펼쳐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3개의 점 중에서 2개 골라야 되는 거니까 3C인데 몇 군데에 생긴다고요? 8군데. 이걸 빼줘야 돼. 자, 근데 아까랑 똑같아. 보정해줬잖아. 왜? 내가 지금 뺀 거는 다 지워버린 거지? 다 지워버린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노란색 3군데의 직선 보정해주고 파란색 8군데의 직선 전체 더해서 몇 개예요? 11개의 직선을 보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5가 나옵니다. 자, 삼각형도 한번 해보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봐요. 이런 건 안 해봤거든, 중학교 때. 얘도 마찬가지로 뺄 거야. 자, 이번엔 3개의 점을 골라야 되니까 12, C, 3입니다. 왜 조합 썼는지는 알 겁니다. 3개의 꼭지점을 점을 하나씩 골랐다는 것 자체가 삼각형 입장에서는 꼭지점이라는 같은 자격들이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기호를 붙여야 돼. 자,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 뭐를 뺐어요? 도형 같은 걸 못 뺐냐? 안 만들어지는 거 뺐어. 그럼 삼각형이 언제 안 만들어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이미 세놨어. 표시해놨어. 노란색 라인에 있는 4점 중에 3점 고르면 삼각형 절대 안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래서 노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 4, C, 3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지워. 근데 몇 군데에서 생겨요? 3군데에서 생겨요. 자, 알겠어요? 자, 이거 빼. 그 다음에 또 모두 빼? 파란색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3개의 점 중에 3점 고르면 마찬가지로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3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 몇 군데에서 이 일이 벌어져? 8군데에서 벌어진다는 거 내가 방금 써놨지? 이걸 빼는데, 자,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냐? 지금 뺀 거는 안 만들어지는 것만 뺀 거죠?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뺐나요? 아니죠? 차이점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뒤에 보정해줘야 되는 숫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서 해보면 200이라고 나와. 야, 답만 써준 거 꼭 계산해라. 이런 계산 연습해야 된다. 이거 표현 바꾸는 거. 알았죠? NPR로 바꾸는 거 연습해가지고 다 해보란 말이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써줬잖아. 알겠지?